깊은 산속 한 무덤 앞에 포대기에 개를 업은 여인이 무덤의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소박한 옷차림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무덤 뒤에는 우뚝 선 커다란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산지기로 살며 이 깊은 산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죠. 은실아, 내가 죽거들랑 깊은 산속 소나무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다오. 여인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깊은 산 속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덤 바로 뒤에는 우뚝 선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무덤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한 걸까?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그때 등에는 커다란 포대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포대기가 찢어질 듯 요동쳤습니다. 퍽! 포대기에서 새하얀 개 한 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진돗개였습니다. 복이라 불리는 이 개는 여인의 말도 듣지 않고 무덤 바로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가, 어디 가니? 여인이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보기는 무덤 바로 뒤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보가, 안 돼. 그건 아버지 무덤 바로 뒤야. 여인이 보기를 말리려 했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킁킁거리며 소나무 뿌리가 땅 위로 튀어나온 그 틈새를 집요하게 팠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다고? 여인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보기와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자 흙 속에서 뭔가 특이한 모양의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여인의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 누구요? 뒤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여인의 빼어난 미모를 보는 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파내던 것을 보는 순간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건 사내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깊은 산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여인과 그녀가 업고 다니던 복이,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을 둘러싼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대체 무엇이 땅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사내들은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왜 개를 포대기에 업고 다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림받은 이들이 서로를 구하며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3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주 전, 은실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시댁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절세미인이라 불렸던 그녀였지만 3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박을 맞은 것입니다. 친정 부모마저 일찍 여의어 돌아갈 곳도 없었던 은실. 그녀는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눈 덮인 고갯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 눈 속에 새하얀 개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죠. 너도 버림받았구나. 은실은 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작은 동물병원을 찾아가 개의 다리를 치료하고 밥을 먹였습니다. 내 인생이 지지리도 복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복이 들어오길. 은실은 강아지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실과 보기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기의 다리가 나은 후 은실은 보기와 함께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주방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죠. 처음에는 보기를 걸어 다니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개를 싫어했습니다. 개는 밖에 묶어두시오. 개 때문에 우리 집 닭들이 놀랄라.
주막이나 민가에서 묵을 때마다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실은 그럴 때마다 차라리 그 집을 떠났습니다. 보기를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은실은 옷을 짜던 천 조각으로 포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포대기에 업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개를 업고 다니네. 미쳤나? 아이도 못 낳아서 쫓겨났다더니 개를 자식 삼았구만. 은실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보기는 은실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보기를 업으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주막에서도 남의 집 처마 밑에서도 보기와 함께 잘 수 있었습니다. 보기는 포대기 안에서 온순하게 있었고 밤이면 은실의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보가,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은실은 밤마다 보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보기는 킁킁거리며 은실의 목덜미를 핥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은실은 구례, 곡성, 남원 등 여러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국밥집에서 그릇을 닦고 분식집에서 주방을 정리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식당 일을 하며 밥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시장 청소를 도와주고 잠자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무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실의 아름다운 외모를 수군거렸고 개를 업고 다닌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은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 남편도 없이 어디서 온 거래? 소방 맞았다던데.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났대. 그래서 개를 자식 삼아 업고 다니는구만. 은실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이제는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보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보기는 은실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보가. 우리 둘이면 충분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들에는 냉이가 자랐습니다. 은실은 나무를 캐서 팔기도 했고 직접 먹기도 했습니다. 보기도 함께 나무를 먹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은실은 보기를 업고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를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기가 없으면 은실은 정말 혼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은실은 작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은실 옆에 앉아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아가. 아니, 댁은 참 기구하게 사시네요. 은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낙네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개를 그렇게까지 아끼시다니.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은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는 한숨을 쉬며 떠났습니다. 은실은 다시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보기는 은실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가, 너는 내가 외로워서 너를 아끼는 줄 아나? 아니야. 너는 내 진짜 가족이야.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은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가, 아버지 산소에 가야 해. 은실은 보기를 포대기에 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그곳으로. 그곳에서 은실과 보기의 운명이 바뀔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길. 은실은 보기를 포대기에 업고 지리산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죠. 은실은 가파른 길을 헉헉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보기를 업은 포대기가 무거웠지만 이 길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보가,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은실이 속삭이자 보기가 낑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2시간을 더 걸어 올라가자
저 멀리 큰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소나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작은 봉분. 아버지. 은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가까이 다가가자 은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년. 1년 만에 찾아온 무덤이었습니다. 그 사이 무덤은 자풀에 뒤덮여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키 큰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봉분을 가리고 있었고 넝쿨까지 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이제야 왔어요. 은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기를 포대기에서 내려놓고 은실은 무릎을 꿇고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손이 까지고 긁혀도 은실은 쉬지 않고 풀을 뜯었습니다. 보기도 은실 옆에서 열심히 풀을 밟으며 도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무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은실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은실이 왔어요. 은실은 작은 보따리에서 준비해온 제사 음식을 꺼냈습니다. 가난한 형편의 변변찮은 음식이었지만 은실이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 과일 몇 조각, 막걸리 한 병. 은실은 무덤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아버지, 딸이 이렇게 되었어요. 무덤 앞에 앉은 은실은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방 맞은 이야기,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닌 이야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이야기.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은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보기가 있으니까요. 은실이 보기를 바라보자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는 자식이에요. 제가 낳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는 제 진짜 가족이에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던 은실. 보기는 조용히 은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야 해요. 또 올게요. 다음에는 더 자주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실이 일어서서 제사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보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덤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가? 어디 가니? 은실이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보기는 무덤 바로 뒤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킁킁거리며 땅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보가, 거기가 뭐가 있다고. 순간 보기가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보가, 안 돼. 은실이 달려갔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뿌리가 땅 위로 튀어나온 그 틈새를 집요하게 팠습니다. 보가, 제발. 은실이 보기를 잡으려 했지만 보기는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니? 은실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보기가 파던 곳을 함께 파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있는 거니, 보가? 한참을 파자 흙 속에서 뭔가 특이한 모양의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내자 그 모양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사람 모양을 닮은 뿌리, 굵고 오래된 듯한 뿌리. 은실은 산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설마. 은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뿌리 주변의 흙을 더 파냈습니다.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컸습니다. 은실은 숨을 죽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뿌리를 캐냈습니다. 드디어 뿌리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사람 모양을 완벽하게 닮은 뿌리.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깊은 주름과 색깔. 이건 산삼이야. 은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기가 킁킁거리며 산삼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은실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보가, 내가 찾아준 거니?
은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산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실은 산삼을 조심스럽게 천으로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보가. 정말 고마워.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뒤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험상궂게 생긴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은실에게, 그리고 은실이 품에 안고 있는 것에 고정되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은실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내가 지팡이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10만이 들인 듯 했습니다. 저는 은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사내들은 은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 깊은 산 속에 이런 미인이라니. 한 사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산소에 제사 지내러 오셨군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두 사내의 눈빛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혼자 이 깊은 산에 오시다니.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이제 내려가려던 참이었어요. 은실이 품에 안은 것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잠깐만요, 아가씨. 거기 뭘 들고 계시는 겁니까? 한 사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이건 혹시 그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은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기가 으르렁거리며 은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10만이라서요. 그게 혹시 약초가 아닌가 해서. 사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 은실이 품에 안고 있던 천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순간 산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저건 한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삼이다. 그것도. 다른 사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두 사내는 산삼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적어도 300년은 묵었어.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년 묵은 산삼이라면 집 서너 채 값은 되는 천하의 명약이었습니다. 두 사내의 얼굴에 욕심이 스쳤습니다. 산삼에다 미인까지. 오늘은 정말 대박이로구나. 아가씨, 그 산삼 좀 봅시다. 저희가 감정을. 아닙니다. 저는 이만. 은실이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 그 산삼 어디서 캔 겁니까? 저희 아버지 무덤 뒤에서. 거짓말. 산삼은 선점한 사람 것이요. 한 사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산을 수색하고 있었소. 그러니 그건 우리 것이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판 거예요. 보기가 찾아준 거라고요. 은실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놔. 한 사내가 은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으르르릉. 보기가 이빨을 드러내며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미친 개. 사내가 지팡이를 들어 보기를 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뭐긴 뭐야. 저 계집애한테서 산삼 빼앗는 거지. 야, 그건 내가 먼저 봤어. 너는 비켜. 뭐? 내가 먼저 발견했다고. 두 사내는 서로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산삼 내가 가져갈 거야. 넌 저 계집애나 데리고 가. 말도 안 돼. 산삼이 얼마짜린데. 너나 저 여자 데리고 가. 뭐? 이 자식이 지금. 순간 두 사내가 서로를 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봤다니까. 내가 먼저야, 이 자식아. 펑.
한 사내가 다른 사내를 밀쳤고 밀린 사내가 넘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넘어진 사내가 일어나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두 사내는 산삼 욕심에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기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은실의 품에서 떨어진 산삼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재빨리 산삼을 입에 문 채 은실에게 달려왔습니다. 내가 치긴 누굴 쳐. 사내들은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은실은 보기가 물어온 산삼을 황급히 치마 속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포대기에 재빨리 업었습니다. 보가, 어서 가자. 은실은 산길을 따라 황급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내 이빨. 내가 먼저 때렸잖아. 사내들의 싸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은실은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보기를 업은 포대기가 무거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삼이 어디 갔어? 내가 땅을 잘못 판 거야. 아니야. 분명 여기 있었는데. 잠깐. 저 계집애. 저 여자가 가져갔어. 뭐? 은실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다. 저 계집애를 잡아. 뒤에서 사내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보가. 어떻게 하지? 은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으악.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나 다리가. 이 자식아. 조심 좀 해. 나 못 가겠어. 다리 삐었어. 한 사내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다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놈. 나 혼자 잡는다. 남은 한 사내가 더욱 빠르게 은실을 쫓아왔습니다. 은실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보기를 업은 채로 더 이상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헉, 헉.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거기서 사내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은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내가 손을 뻗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기가 킁킁거리며 옆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새끼리 보였습니다. 은실은 망설이지 않고 그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은실은 샛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사내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헉, 헉. 은실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기가 갑자기 포대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보가. 은실이 소리쳤지만 보기는 은실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으르릉. 보기가 사내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미친 개가. 또 사내가 막대기를 들어 보기를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사내를 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방향을 틀어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망가나? 사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은실을 쫓아야 할까 아니면 에이 계집애는 어차피 멀리 못 갔어. 일단 이 개부터 혼내주고. 사내가 보기를 쫓아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은실은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보가. 뭐 하는 거니? 보기는 재빨리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며 사내를 유인했습니다.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보기를 쫓았습니다. 이게 새끼. 잡기만 해봐라. 보기는 사내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마치 일부러 사내를 어딘가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려간 보기가 멈춰 섰습니다. 큰 나무 앞이었습니다. 헉, 헉, 이제 잡았다. 사내가 막대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기가 재빨리 옆으로 튀었습니다. 휙, 사내의 막대기가 허공을 가르며 왕, 커다란 나무에 매달린 말벌집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윙윙윙윙. 이건.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난 말벌떼가 집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막대기를 내던졌습니다. 말벌들이 사내의 얼굴, 손, 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살려줘. 으악. 사내는 온몸을 말벌에게 쏘이며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비명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기는 재빨리 몸을 낮추고 다른 길로 빠져나왔습니다. 말벌들은 보기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내를 쫓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은실이 숨어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가. 은실이 보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은실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보가. 은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기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으악, 말벌. 살려줘. 멀리서 사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실은 보기를 다시 포대기에 업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은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산속에 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다시 찾아올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마을로 내려가자, 보가. 은실은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로 갔습니다. 혹시 또 누가 나타날까봐 두려웠지만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어 내려가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은실은 마을 어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품속의 산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은실은 막막했습니다. 산삼이 귀하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 가서 팔아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일을 겪고 나니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보여주면 안 돼. 또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은실은 산삼을 치마 속 깊숙이 감췄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은실을 쳐다보았습니다. 개를 포대기에 업은 젊은 여자.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실은 마을을 지나 다음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실은 작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은실이 한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신가? 저,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없을까요? 헛간이라도. 할머니는 은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대기에 엎인 보기를 보았습니다. 개를 업고 다니다니. 참 기구하게 사시는구만.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게나. 헛간은 춥고. 그냥 방 한 칸 내줄 테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은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나? 아직. 기다려. 찬밥에 국이라도 데워줄 테니.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실은 작은 방에 앉아 보기를 포대기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보가. 우리 살았어. 은실이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가 킁킁거리며 은실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가 밥과 국을 가져왔습니다. 보기에게도 밥 한 그릇을 따로 떠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먹어.
은실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보기도 신나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할머니가 은실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 것이 혼자 떠도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은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은실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산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산삼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얘야, 이게 정말 내가 직접 캔 거니? 네, 할머니. 아버지 산소 뒤에서 보기가 찾아줬어요. 할머니는 산삼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주름, 사람 형상을 닮은 뿌리, 깊은 색깔. 이건 300년은 좋기 묵었어.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오래됐나요? 오래된 정도가 아니야. 이건 집 서너 채 값은 되는 보물이야. 은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 서너 채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은실에게 돌려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야, 잘 들어라. 할머니가 은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첫째, 이걸 아무한테나 보이면 안 돼. 네. 오늘 산에서 그 사내들을 만났다고 했지? 세상에는 그런 인간들이 널렸어. 이런 귀한 걸 보면 빼앗으려 들거나 헐값에 속여서 사가려 할 거야.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겪은 일이 생생했습니다. 둘째, 팔려면 제대로 된 곳에 가서 팔아야 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주에 양령시라는 게 있어. 거기 가면 약재상들이 모여 있지. 양령시. 그 중에서도 덕원당이라고 내가 아는 약재상이 하나 있단다. 그 집 주인 송진사는 정직하기로 소문난 양반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살아계실 때 약을 구하러 자주 갔었지. 그 사람한테 가면 죗값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구례 박신의 할머니가 보냈다고 하면 돼. 구례 박신의 할머니. 꼭 기억하겠습니다. 셋째, 돈을 받으면 함부로 쓰지 마라. 할머니가 은실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얘야, 이 돈으로 내가 혼자 살아갈 미천을 마련해야 해. 작은 집도 구하고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지. 무슨 일을요?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지? 그럼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여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단다. 은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넷째. 할머니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영특한 보기를 잘 지켜야 해. 이 녀석이 너를 지켜줄 거야.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이 산삼을 다 팔지 말고 조금은 남겨뒀다가 약으로 쓰거라. 아프거나 위급할 때 쓸 수 있잖니.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은실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얘야, 한 가지 더.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전주까지 가는 길이 험해. 혼자 가면 위험하니. 모레가 이 마을 장날이야. 그날 전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 있거라. 밖에 나다니지 말고. 네, 할머니. 은실은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났습니다. 소박 맞고 떠돈 지 석 달.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실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보기도 은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실은 할머니를 도와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습니다. 보기도 마당을 돌아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얘야, 밖에 나가지 말라니까.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마당에만 있을게요.
그날 오후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집에 계십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은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그 사내다. 할머니가 은실에게 손짓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실은 보기와 함께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가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문 밖에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과 손이 말벌에 쏘여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산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사내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 강도가 제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는데 그 계집애가 이 마을로 온 것 같습니다. 여자 강도. 할머니가 팔짱을 끼고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계집애인데 흰개를 업고 다닙니다.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귀중품이 뭔데요? 그게 뭐라고요? 똑바로 말해봐요. 산삼입니다. 아주 귀한 산삼을.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삼을 가지고 다니다가 빼앗겼다고요? 이 양반이. 그럼 그 산삼은 원래 어디서 난 건데요? 그게. 사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리산에서 캤는데. 지리산? 그럼 당신이 직접 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당신 것도 아니면서 무슨 강도예요? 아닙니다. 그게.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계집애 하나 봤어요. 흰개 업고 있더라고요. 어디로 갔습니까? 어제 저녁에 남원 쪽으로 부랴부랴 가더라고요. 아마 지금쯤 한참 갔을 거예요. 남원. 감사합니다. 사내가 부랴부랴 남원 방향으로 절뚝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휴. 됐다. 은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얘야. 저런 건달은 내가 수없이 봤어. 거짓말하는 놈들은 눈빛만 봐도 알지. 할머니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모레 장날까지 집 밖에 절대 나가지 마라. 알았지? 네, 할머니. 은실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괜찮아. 우리 손녀뻘 되는 아이가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녀분이 시집가서 잘 살고 있지. 가끔 오긴 하는데. 난 괜찮아.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실은 그날부터 이틀 동안 할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보기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날이 되었습니다. 장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전주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사꾼들, 농산물을 팔러 가는 아낙네들, 짐을 실은 수레들,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은실이 보기를 포대기에 업고 나타났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은실의 손에 작은 보따리를 쥐어 주었습니다. 주먹밥이랑 물 좀 싸뒀어. 길에서 먹거라.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실이 절을 하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덕원당 송진사 찾아가서 내 이름 대면 돼. 구례 박신의 할머니라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보기가 잘 지켜줄 거야. 할머니가 보기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보기가 킁킁거리며 할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은실은 사람들 뒤쪽에 조용히 섞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은실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 여자 개를 업고 있네.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미쳤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주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먼 거리였지만 은실은 꾸준히 걸었습니다. 첫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사람들이 잠시 쉬었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물을 마시고 밥을 먹었습니다. 은실도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고기를 포대기에서 내려놓고 함께 먹었습니다. 야, 저 여자 진짜 걔한테 밥 주네. 걔를 사람처럼 키우나 봐.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가. 은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보기에게 밥을 떠먹였습니다. 보기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한 아낙네가 은실에게 다가왔습니다. 댁, 어디까지 가시나? 전주요. 전주까지. 혼자. 네. 아낙네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기구하게 사시네. 그게는 얼마나 아끼시길래 저렇게 업고 다니십니까? 이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아낙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자 사람들은 길가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은실도 주막의 구석자리에서 보기와 함께 잤습니다. 둘째 날, 날씨가 흐렸습니다. 걷기에는 좋았지만 길이 질척거렸습니다. 은실은 보기를 업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보기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비옷을 입었습니다. 은실은 옷으로 보기를 감싸주었습니다. 보가, 추우면 안 돼. 보기가 킁킁거리며 은실의 목덜미를 핥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옷이 젖고 신발이 질퍽거렸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은실은 품속의 산삼을 생각했습니다. 이 산삼만 제대로 팔면 작은 집도 구할 수 있고 무언가 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살. 보기와 함께 안정된 곳에서 살 수 있는 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은실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오늘 안에 전주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은실의 발이 아팠습니다. 사흘을 걸었더니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오후가 되자 저 멀리 큰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전주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은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전주. 은실이 평생 가본 곳 중 가장 큰 마을이었습니다. 아니,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도시였습니다. 큰 길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수레가 다니고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와, 보가 봐. 이렇게 큰 곳은 처음이야. 은실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곳에서 양령씨를 어떻게 찾지? 은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양령씨가 어디에 있나요? 양령씨. 저기 큰 길 따라 쭉 가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은실은 보기를 꼭 안으며 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약 냄새였습니다. 양령씨였습니다. 크고 작은 약재상들이 즐비했습니다. 인삼, 녹용, 각종 약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은실은 긴장했습니다. 품속에 산삼이 무거웠습니다. 덕원당을 찾아야 해. 은실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약재상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원당. 깨끗하고 단정한 한약방이 보였습니다. 나무 간판에 덕원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말씀하신 송진사가 나쁜 사람이면, 만약 산삼을 빼앗으려 하면, 보기가 킁킁거리며 은실의 뺨을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보가, 내 말이 맞아. 여기까지 왔는데. 은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덕원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안에는 흰 수염을 기른 점잖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구례 박신의 할머니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혹시 송 진사님이신가요? 구례 박신의 할머니. 송 진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점잖았던 표정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분이 건강하시던가요? 네, 건강하십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로 오셨소? 은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송 진사는 은실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오. 송 진사가 은실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약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없소. 편히 말씀하시오. 은실은 보기를 포대기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보기는 조용히 은실 옆에 앉았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려고요. 은실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천에 싼 것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풀자 산삼이 드러났습니다. 송진사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이건. 송진사가 조심스럽게 산삼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뿌리의 모양, 색깔, 주름, 무게. 송진사는 오랜 경험으로 산삼을 감정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송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년. 아니, 어쩌면 400년은 묵었을지도 모르겠소. 그렇게 오래됐나요? 이런 산삼은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보물이요. 어디서 구하셨소? 은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무덤 소나무 아래 보기가 찾아준 것. 송진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박신의 할머니께서 보내신 거로구만. 그분은 정직한 곳을 아시니까. 송진사가 산삼을 조심스럽게 은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산삼의 값은 정확히 말하기 어렵소. 하지만 최소한 집 서너 채는 살 수 있는 금액이요. 은실의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이걸 사겠소. 송진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값을 드리겠소. 다른 곳에 가면 속일 수도 있으니 여기서 파시오. 은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송진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사는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산삼값이요. 보자기를 풀자 은전과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은실이 평생 본 적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제 값이요. 이 산삼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은실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무게였습니다. 은실 씨. 송진사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실 생각이요? 작은 집을 구하고 일을 시작하려고요. 식당 일을 했었는데 좋은 생각이요. 혹시 필요하면 이 근처 집 하나 소개해드리지요. 제 아는 분이 새를 놓으려 하는데
정말요? 그리고 이 양령시 근처라면 손님도 많을 거요. 작은 식당이든 뭐든 시작하기 좋은 곳이요. 송진사의 배려에 은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박신의 할머니께서 보내신 분이니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그날 송진사는 은실을 양령시 근처의 작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은실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떻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은실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보기도 신나게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주인께 말씀드리겠소. 당장 들어오셔도 됩니다. 며칠 후 은실은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신의 집,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집, 보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집. 은실은 집 마당에 앉아 보기를 안았습니다. 보가,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은실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은실은 남은 돈으로 작은 국밥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양령시 근처라 손님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식당 일을 오래 했던 은실은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은실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더라. 손님들의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은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보기는 가게 한편에서 조용히 손님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참 얌전하네요. 네, 보기예요. 제 가족이에요. 손님들은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곧 보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보기를 쓰다듬으며 놀았고 보기는 온순하게 아이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실의 가게는 양령시에서 소문난 국밥집이 되었습니다. 은실은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은실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보기가 옆에 앉았습니다. 보가, 우리 정말 많이 왔지? 은실이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박 맞고 떠돌아다니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너를 만났고 아버지께서 산삼을 주셨고 이제는 이렇게 살고 있어. 보기가 킁킁거리며 은실의 손을 핥았습니다. 고마워, 보가.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저녁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은실과 보기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보기가 은실에게 줄 또 다른 선물이 있다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은실의 국밥집은 양령시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손님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실이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보기가 갑자기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보가? 어디 가니? 은실이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보기는 가게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쓰레기통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킁킁. 보기가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실이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 강아지는 너무 말라서 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보가. 내가 찾아낸 거니?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다가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데려가자. 은실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힘없이 은실의 품에 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실은 강아지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이제 괜찮아.
보기는 새 강아지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동생을 돌보듯이. 며칠이 지나자 강아지가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은 강아지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보기가 찾아준 아이니까 복돌이야. 한 달 후 또 다른 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보기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던 누렁이 한 마리였습니다. 저게 좀 치워. 장사 방해한다고. 썩 꺼져. 보기가 그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보가. 은실이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아니, 저게도 당신 개예요? 지금부터는요. 은실은 누렁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누렁이는 두려운 듯 떨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집으로 돌아온 은실은 누렁이도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보기와 복돌이가 누렁이를 반겼습니다. 은실은 누렁이에게 노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개를 또 데려왔대. 벌써 3마리째래. 미쳤나 봐. 하지만 은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제 가족이에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은실의 집 마당에는 이제 5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보기, 복돌이, 노랑이, 그리고 새로운 흰둥이와 까망이. 모두 버림받은 개들이었습니다. 모두 보기가 찾아오거나 은실이 길에서 발견한 개들이었습니다. 마당은 시끌벅적했습니다. 개들이 뛰어놀고 짖고 서로 장난을 쳤습니다. 보기는 그 모든 개들의 대장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들에게 밥 먹는 법을 가르치고 위험한 것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은실은 마당에서 개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가, 너 정말 훌륭한 대장이야.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에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버려진 개들을 다 데려다 키우네. 참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야.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게 된 건데. 오히려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어느 날 한 아낙네가 은실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우리 집 앞에 개 한 마리가 있는데 혹시 데려가실 수 있나요? 개요? 네, 어디서 버려진 것 같은데. 우린 키울 형편이 안 돼서요. 당신이 개들을 잘 돌본다고 들었어요. 은실은 아낙네를 따라갔습니다. 정말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그렇게 6번째 개가 은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은실은 마당에 앉아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새로운 강아지를 핥아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보가. 은실이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기가 은실 옆에 앉았습니다. 너 기억하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보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도 버림받았었고 나도 버림받았었지. 그런데 우리 서로를 찾았어. 은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래서 쓸모없다고. 하지만 은실이 마당의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이제 알아. 내가 낳지 못했어도 이 아이들이 모두 내 자식이라는 걸. 진짜 가족이라는 걸. 보기가 은실의 손을 핥았습니다. 보가 고마워. 내가 나한테 진짜 복을 가져다 줬어. 산삼도 가져다 줬지만 더 큰 복은 이거였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순간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개들은 저녁밥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은실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지금 줄게. 은실이 일어나 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보기는 가장 뒤에 앉아 다른 개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장답게 모두가 먼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보가, 너도 먹어. 은실이 보기에게 밥을 주자 보기도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개들은 마당 한편에 만들어진 계집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서로 몸을 맞대고 따뜻하게. 은실은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진짜 선물이었나 봐요. 은실은 품속에 남겨두었던 산삼 조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조언대로 조금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젠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보기가 고개를 들어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실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도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은실과 보기 그리고 6마리의 유기견들은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버림받았던 이들이 서로를 찾아 진짜 가족이 된 이야기.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